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속도와 가속도 배워놓으면 이제 나중에 과탐할 때 좋으니까 잘 한번 보고 갑시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돼.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자, 우리가 일단 얘들아 속도에는 종류가 있어요. 평균 속도가 있어요. 평균 속도. 그냥 얘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평균 변화율이 평균 속도야. 그 다음에 우리 얘들아 평균 변화율 배운 다음에 순간 변화율이라고 배웠었지. 그치? 그냥 그게 여기서 지칭하는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속도, 이게 순간 속도인데 그냥 속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편의상.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제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라는 요소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얘들아 속도는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뭐 평균 변화율 뭐 그러니까 그냥 문제 풀 때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시면 돼. 그래서 여기 얘들아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래요?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갑자기 이제 좀 띠용스러운 용어가 등장하잖아. 얘들아 근데 이해하기 쉬워요. 괜찮아. 잘 들어봐. 우리가 이해만 하면 돼. 지금부터 다루는 여러분들이 지금 미적분 1에서 배우는 물체는요. 우리가 위치야. x가 위치예요. 점 P의 위치를 이제 우리가 t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야.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를 수직선 위에 찍어내는 거야. 얘들아, 좌표 평면이 아니야. 수직선 위의 물체의 운동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물체가 원점에서 만약에 출발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앞으로 가면 얘들아 양의 방향으로의 운동이고요. 뒤로 가면 음의 방향의 운동인데 양,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얘들아 전진, 후진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물론 운전해 본 적은 없겠지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전진이나 후진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얘들아 봐봐 물체가 이렇게 이동하는데 좌회전하면 우리 이렇게 가는 거지. 그걸 좌표 평면 운동으로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좌표 평면은 2차원이고 수직선은 1차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운동은 1차원 운동이야. 이 용어를 잘 기억을 해야 돼. 1차원 운동이야. 고2 때 2차원 운동 배우니? 고2 때 2차원 운동을 배워요? 지금? 그쵸. 2차원 운동 배우고 그 다음에 모르겠다. 고3 때 3차원 운동을 지금 배운지 안 배운지 모르겠지만 포물선 운동은 너네 때 있어? 2학기 때 있어? 그래요. 그렇구나. 무튼 우리가 지금은 직선 운동만 배웁니다. 직진, 후진 이 녀석만 다루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요 우리가 너네가 배운 가장 쉬운 과학으로 설명을 해줄게. 그냥 이해를 해봐.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 때요 이렇게 그려졌어. 그러면 얘들아 위치가 계속 변화하는 양이 일정한 거야. 이게 위치야? 갑자기 얘들아 막 동공지진하면 안 돼. X축이 왜 세로로 세워져 있지?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별량 자체의 설정이 시간에 따른 위치를 의미하는 그래프인 거예요.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서 이 위치에 대한 그래프를 보고요 내가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주면 자 속도는 우리 V라고 표시합니다. 속도 그래프는 이 기울기를 M이라고 쌤이 네이밍을 한다면 이 속도는 항상 M으로 일정한 거지. 이게 여러분들이 배운 등속 운동이에요. 이거 괜찮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일정하게 계속 증가하는 거니까 등속 운동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수직선에서 뭐 원점 출발 기준으로 할게. 여기서 출발해서 볼 이렇게 1초당 M만큼 쭉쭉쭉쭉쭉 간 거죠. 이게 이해가 돼야 돼. 이거 이해 안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일단 이거는 우리가 물체 운동 중2 때 배울 거야 아마. 맞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돼. 이게 가장 기본적인 등속 운동이야. 괜찮아?
근데 이제 이런 거 안 배우겠지. 나름 고2 과목인데 더 어려운 거 할 거 아니야. 이제는 뭘 배우게 되냐면요. 속도가 이래. 속도가 이래요. 그러면 속도가 매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우리가 위치가 일정하게 증가할 때 등속 운동이라고 네이밍을 했지.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면 등가속도 운동이 돼요. 이게 뭐냐면 얘들아, 기억을 해야 돼. 위치의 변화량을 우리가 속도라고 이야기하고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위치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속도가 일정했던 거고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거는 가속도가 일정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제 우리가 가속도 그래프가, 가속도는 A라고 불러. 너네 자동차의 엑셀 알죠? 엑셀. 그 엑셀레이터 할 때 A야. 그래서 가속도가 이렇게 일정합니다. 이 녀석의 기울기가 N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N 값으로 이렇게 일정한 게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의미를 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너네가 과학 시간에 배울 때 이 등가속도 운동일 때 물체의 위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배웠니? 배우지. 뭐 이차함수 형태로 배우지 않아요? 막 물체 그래프가 막 이렇게 증가한다 뭐 이렇게 배웠을 거야. 실제로 저렇게 해요. 왜 그러냐 얘들아, 이렇게 이해하면 돼. 얘 1차자, 1차 함수지. 얘들아, 1차 함수 미분하면 상수 함수 나오는 거 기억나요? 그냥 1차는 계수만 남으니까. 그래서 상수 함수야. 한 칸 갈 때마다 미분을 때린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변화량이라서, 변화율이라서. 그래서요, 우리가 자, 등 가속도 운동일 때 등 속도 그래프가 지금 1차니까 이 녀석이 지금 상수함수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뭘 미분했을 때 1차가 됐겠어?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는 2차였겠죠? 그러니까 2차라고 추론하는 건데 얘들아, 아마 지금은 여기까지는 안 배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챕터에선. 왜냐? 우리가 지금 적분을 하지 않고 미분만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분은 그냥 미분을 거꾸로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거꾸로 이렇게 가서 내가 방금 2차라고 추론한 거잖아. 근데 아마 여기까지는 굳이 언급을 안 할 거야. 그냥 계속 미분만 하는 문제가 나올 건데 어차피 뭐 내일 모레 뭐 다음 주에 다 듣게 될 거니까 미리미리 다 들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는구나를 지금 배워가면 돼. 그럼 왜 미분하면 저런 물리량들이 나오는지를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순간적인 위치의 변화율은 속도예요. 우리가 이 속도의 정의가 뭐냐면 순간적인 위치의 변화율이.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순간적인 위치의 변화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분을 하면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가속도는 마찬가지로 순간적인 속도의 변화율이에요. 다 이런 식이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냥 받아들일 만하다. 이런 논리 체계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하고 이제 거기에 되게 수학적인 수식으로 막 나와 있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물체가요 0초부터 4초까지 움직였어. 그러면 그때 최종적인 위치, 초기 위치랑 최종적인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자 0초에서 4초 그러니까 4겠지? 근데 그걸 데타 t라고 표현하는 거야. 0초부터 t초까지는 시간의 변화량. 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초기 위치, 최종 위치 해가지고 최종에서 초기 빼면 이제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겠지. 우리 그냥 기울기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X좌표 차분의 Y좌표 차 이렇게 구하잖아. 그게 이제 평균 속도의 정의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잖아. 얘들아, 원래 우리의 그 좌표 평면에 따르면. 근데 그냥 그 축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X축이 시간, Y축이 위치 이렇게 되는 건데 하필이면 이게 위치를 나타내는 기호가 X랑 X여가지고 그게 살짝 헷갈릴 수는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따른 위치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나서 쌤이 여기 순간적인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 지금 모양을 보면 얘들아 미분계수의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얘는 의미가 뭐냐? 순간 변화율이니까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야. 이 시간 차를 겁나게 줄인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처럼 보이겠다는 이야기인 거야. 평균 속도의 극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 시간의 변화량을 아예 거의 0에 가깝게 보내면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속도가 나오지 않겠냐? 이 녀석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예시를 들어주면 평균 속도는 이렇게 이제 찍히게 되는 저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인데 우리가 뭐 여기가 지금 1초고 여기가 4초였어. 그러면 내가 1초에서 순간적인 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저 4를 1로 땡겨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델타 t가 0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고 이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인 이 녀석이 이제 순간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속도가 된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1초일 때는 요만큼씩 증가하고 있다. 저 기울기만큼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보는 속도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순간 속도를 보기는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네가 지금 속도를 다룰 수 있는 게 뭐 자동차 같은 거밖에 없지 않아? 맞지? 자동차 계기판에 막 엑셀 밟으면 뭐 이렇게 올라가야 할 거 아니야. 운전석 구경은 해봤을 거 아니야. 그쵸? 거기에 나와 있는 게 평균 속도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뭐 시속 70으로 밟는다 이런 거 얘기할 때 70km/h잖아. 그러니까 이 속도로 가면 시간당 70 갈 수 있어요잖아. 이게 살짝의 평균 속도, 예상 평균 속도 같은 느낌이거든. 근데 무튼 그냥 우리가 순간적으로 지금 밟는 속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 계기판에. 그 단위가 이럴 수가 없어. 그리고 그게 그렇게까지 직관적으로 일반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을 배우지 않은 일반인들은 그게 직관적으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 회사에서 그냥 다 평균 속도로 그 도량형을 통일시킨 거야.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학에서 배우는 거는 얘들아 속도의 의미 자체가 순간 변화율이고 그 다음에 이 속도를 또 미분한 게 가속도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가속도의 의미가 아 또 속도를 미분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돼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그래서 얘들아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상 지금도 2번 미분하고 있어. 그래서 이계도 함수가 필수적인데요. 그냥 교육과정이 없으니까 그냥 쌤이 알려준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얘들아 거기 가속도의 정의도 리미트 델타 t가 제로로 갈 때요. 델타 t분의 이번엔 델타 v야. 순간적인 속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량 자체가 델타 v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녀석을 정의를 할 때 리미트 델타 t가 제로로 갈 때 델타 t분의 여기가 델타 v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가속도의 정의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얘들아 근데 저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미적분 1에서 배울 때는 이 지금 위치가 애당초에 그냥 다항함수로 주어져서 그냥 t에 대해 미분하면 계속 그냥 다항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의를 안 쓰고도 그냥 우리 미분 공식 있잖아. x 세제곱 미분하면 3x제곱 나오고 뭐 x제곱 미분하면 2x 나오고 그 공식만 그냥 잘 적용시켜서 우리가 시간에 대한 속도의 함수, 위치의 함수, 가속도의 함수를 잘 구해서 그냥 분석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1달러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얘들아 잘 봐. 여러분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인생은 뭐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이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이거 유명한 격언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이제 좀 감성 넘치는 분이 이제 저런 용어를 썼는데요.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이건 물리를 공부한 친구들은 알 텐데. 워딩이 뭐가 잘못됐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과분이 그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터져버렸어요.
낭만 없는 새끼? 뭐 이러면서 이제 터져버렸는데 얘들아 속도 자체가 뭐냐면요. 속력과 방향을 합친 물리량이야.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 방향도 아니어야 되는데 방향이다라고 하니까 잘못된 명제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막 이과분이 막 댓글을 푹 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거기 이제 문과랑 이과랑 막 진짜 대환장 파티가 한번 열렸었거든요. 이게 되게 유명한 이제 넷상에서의 격언이에요. 그 어떤 분이 이제 뭐 트위터인가 뭐 이런 걸로 이제 저렇게 딱 올렸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댓글 파티 이렇게 일어나는데 저도 좀 불편해요 개인적으로 저런 거 보면 살짝. 근데 나도 이제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냥 끄덕끄덕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거 있잖아. 그 어르신들 보면요 되게 그 똑똑하고 멍청하고 그 차원이 아니야. 그냥 옛날에는 혼용을 했었대요. 틀리다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 어른들 진짜 많이 아직도 그 혼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틀린 거는 문제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답이 아닌 거야. 근데 다른 거는 이제 의견이 다르고 한 거잖아. 근데 막 뭐만 하면 이건 틀렸어. 뭐 그러니까 뭐 다른 건데 틀렸다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제 나는 이제 우리 때 이 교육이 좀 잘 이루어진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지 말고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그 캠페인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나는 초등교육을 거기서 받고 왔어. 그리고 너네도 뭐 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이때 뭐 국립국어원에서 이게 어르신들이나 교수님들이 맨날 뭐만 하면 이게 다른 건데 막 틀렸다고 얘기를 많이 해서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 중에 좀 일종이 아닌가. 무튼 속도는 속력과 방향을 다 포함한 물리량이야. 매우 매우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속도는 나중에 벡터라는 요소로 배우게 되고요. 근데 우리가 속력 값은 막 스칼라야 뭐 이런 용어를 배워? 기하를 배우게 되면 이제 다루게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향이야. 우리 인생도 방향이 되잖아요. 여기서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하면 내가 인정해 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사실 인생은 제일 중요한 건 속도 같아요. 속도. 그러니까 속력도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고 방향도 잘 고려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인생은 속도다 이렇게 딱 들어가면 좋겠어. 방향도 잘 맞아야 되고 그 방향에 맞게 추진력도 있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방향만 잘 맞으면 안 돼. 그게 이제 그 있잖아 주변에 계획만 되게 그럴싸하게 세우는 사람들 있죠. 얘들아 나이 먹으면 얼마나 많아지는데 특히 이제 그 방향병 걸린 애들이 이제 대학생 되면 진짜 많거든요. 명문대 갈수록 또 많아져. 애들이 이미 대학 입시에서 한 번 성과를 거둔 애들이라 막 그냥 이미 좀 어느 정도 좀 뽕이 차 있거든요. 근데 노력을 더럽게 안 해. 맨날 막 새벽마다 막 릴스만 보고 막 지금도 똑같아요. 다 그렇게 살고 있다. 내 주변 애들도 맨날 새벽 3시에 막 릴스 보내고 앉아있다 나한테. 근데 그러면 저는 일하다가 그런 거 보내면 좀 보긴 해요. 나도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막 답장해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조금 아쉽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는 거는 우리가 속력값. 근데 어떻게 열심히 살 거냐 어떻게 해당하는 게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쌉소리 그만하고 문제로 바로 갈게요. 자 32번.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요 3차 함수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얘들아 문제에서 X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나는 너네 편의상 XT 이런 식으로 쓸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들아 위치 함수는요 시각에 대한 함수라는 걸 의미하는 그냥 표현 같은 거야. 우리 fx라고 하면 x에 대한 함수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t에 대한 함수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위치에 대한 함수가 이렇게 3차 함수로 나와 있대. 그러면 여기에서 t equal 3에서의 지금 속도와 가속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V3랑 A3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속도를 VT라고 부르고 가속도를 AT라고 부를 거거든. 그러니까 T equal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다 구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저 XT를 미분해서 VT랑 AT를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녀석을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t 세제곱은 3t제곱으로 미분되고 마이너스 3t제곱은 마이너스 6t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속도 그래프야. 그 다음에 가속도 그래프는요, 이 녀석을 한 번 더 미분하면 돼서 6t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잘 들어야 돼. 내가 지금 일단 뭐 답을 구하라고 하면 그냥 대입만 해서 구할 수 있겠지? 괜찮아? 자, 내가 속도 그래프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이게 t 절편이 0이랑 2예요. 맞죠? 맞지? 자, 이 녀석 우리 부호가 이렇게 되니까 3차 함수는 이제 이렇게 그려졌을 거 아니야. 이게 xt예요. 내가 vt 그래프를 이용해서 xt를 그린 거야. 이거 이해됐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봐봐. 시각이잖아. 시각은 항상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가 돼요. 근데 0초일 때 위치가 0이었었던 거야. 왜냐면 x0가 0여서.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0,0 자, 지금 시각 t가 0일 때 위치가 0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 녀석이요 수직선상에서 점 P라는 녀석이 원점에서 시작한 거야. 위치 함수에다가 t = 0를 대입하면 0이 나오니까 그냥 이 녀석이 처음 초기 위치가 0이었어요 이런 식인 거지. 잘 봐야 돼. 그러다가 내가요 0초부터 2초까지 얘들아 속도의 부호가 지금 뭐야? 속도의 부호 음수죠. 그러니까 위치가 이렇게 감소했지. 0초부터 2초까지.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0초부터 2초까지 이렇게 계속 감소만 했단 소리야. 이 수직선상에서. 선생님 뭐 이거 뭐 그래프 뭐 갑자기 이거 뭐야? 이런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움직이는 거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 개형이 3차 함수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를 대입하면 여기서 지금 8 빼기 12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4였겠죠? 그러니까 2초 동안 4만큼 후진한 거야.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요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2초 동안 4만큼 백 한 거고, 그 다음에 2초에서부터는 쭉 증가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2초 이후에는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운동을 했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 올라가니까 속도가 양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져가면 좋냐? 아, 내가 속도가 양수다. 그러면 물체가 직진하고 있구나. 속도가 음수다. 물체가 후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즉 위치가 증가하고 있구나, 위치가 감소하고 있구나. 이거를 인지를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도 다 이 내용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라고 물어봤어. 자, 얘들아,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나와 있어.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는 이게 전진하다가 후진하게 되는 포인트이거나 혹은 후진하다가 전진으로 바뀌는 포인트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거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도의 부호의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인 거야. 즉 미분계수가 0이 되는 포인트이면서 부호가 바뀌는 지점은 지금 여기선 2밖에 없어요. 선생님 0은요? 0은 우리가 초기 시작 지점이었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변한다고 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시각 t가 양수인 범위에서 정의가 많이 되고, 이렇게 속도에서의 t절편이 0인 거를 꼭 하나씩 껴 넣어. 근데 얘들아 방금 뭐 t절편 막 이런 거 너무 어색하잖아,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함수에서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네. 아, 그러니까 이제 요 지점에서 이제 후진 상태를 그만 유지하고 이제 전진하게 되겠네. 요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점에서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우리가 위치함수가 지금 t에 대한 3차식으로 나타나져 있지만 이게 막 3차 함수 운동을 한다는 게 아니야.
그냥 이 녀석은 그냥 전진 후진만 하는 건데 이 전진하는 정도, 후진하는 정도, 이 움직임이 이런 3차 함수랑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시다. 자, 그 다음 33번 볼게요. 자, 지상 25m 높이에서 20m/s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에 t초 후의 높이를 xm라고 부른대요. 얘들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내가 지금 여기 단상 여기 25m라 쳐. 이게 뭐 25cm도 안 되겠다, 그쵸? 여기서 내가 지금 뭐야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이래. 이거 범죄야, 그쵸? 돌을 이렇게 던진 거야. 완전 범죄, 날아가는 거야, 그쵸? 슉 이렇게 던지면 돌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 높이에 대한 함수를 이제 t로 나타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지금 x가 위치 함수인데 이 녀석도 그냥 xt라고 쓸게요. xt인 녀석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2차 함수네 얘들아, 그치? 25 더하기 20t 그 다음에 마이너스 5t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돌멩이를 이렇게 던졌어. 그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차 함수처럼 생기지 않았을까요? 최고차함계수 음수인 2차 함수. 그러니까 얘들아 실제로는 이게 지금 전제가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면 내가 수직하게 던져 올렸기 때문에 이게 수평 방향 운동을 고려하지 않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운동하는 게 지금 연직 방향 관계식만 나와 있거든요. 너네가 나중에 이제 2학기에 들어가면 아마 지금 수평 방향까지 같이 배울 거예요. 그쵸? 선행하고 있니 혹시? 학원에서. 그죠?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다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수직 방향밖에 안 나와, 수학에서는. 그래서 이 돌멩이를 이렇게 위로 통 하고 던졌을 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 물체의 위치가 2차 함수로 표현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미분하면 속도랑 가속도를 다 구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속도 미분하면 20-10t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2차, 1차 상수함수네. 여기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1번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V3, A3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네. 그냥 뭐 대입해달래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별거 없다이. 그 다음에 2번 돌의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자,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을 하려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 얘들아 잘 봐봐. 속도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0이 되는 값은 2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2초에서 이제 부호 변화가 일어나. 속도의 부호 변화가. 얘들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봐야 돼. 이 얘기는요 우리가 위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0부터 2초 사이에서는 계속 내가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2초 이후에는 땅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야. 요거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0초에서 우리가 출발한 위치가 얘들아 25였어. 왜냐 그 초기 그 단상 위치가 25m였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이렇게 쏘아 올렸다가 돌멩이가 최고 높이 찍고 다시 내려온 거야. 요거 이해됐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니까 뭐 걸린 시간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2초 이렇게 잘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3번 볼게요. 돌의 최고 높이 구해달래요. 그럼 얘들아 우리 여기 지금 2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야 대입하게 되면 뭐 계산하면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도 자 일단 대입하게 되면 얘들아 계산값이 여기가 4, 5, 20이라서요 여기서 지금 다 더하게 되면 여기 한 4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맞죠? 그래서 45m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나 이거 배워놔 얘들아. 2차 함수에서 나는 진짜 대입하기 싫어병에 걸렸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가 지금 대칭축이잖아 얘들아. 대칭축으로부터 여기 0까지 얼마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 0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칭축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나는 표현을 하거든요 항상. 그러면
요 y쪽 변화량은 어떻게 되냐면 저 대칭축 간의 차이의 제곱 해주고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절대값 씌워주면 돼. 그러니까 20만큼 움직였다는 거야. 그래서 25에서 20 올라가서 바로 45로 적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얘들아 이게 그 실수가 좀 나와.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많이 해서 나는 이게 대칭축과 이 지점 사이의 거리에 제곱한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 곱하거든요. 그러면 이 변화량이 나와. 근데 얘가 식 세워서 대입하면 똑같아. 그냥 하면 돼.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그냥 한 거야. 이거 유도를 해줄까? 말 나온 김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대칭축과 이 녀석 사이의 거리가 2니까 그냥 여기다 2 대입하면 여기 45 그냥 바로 나오긴 하네. 이 상황에서는. 근데 그냥 대입해 얘들아. 대입하든가 아니면 뭐 따라하고 싶으면 따라 하든가 이런 식으로 계산해줘도 좋다. 그 다음에 4번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구해달래요. 얘들아 지면 갑자기 그 우리 지면이 지금 얘들아 그 25m인 거야 아니면 0인 거야?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면 0인 것 같죠? 출제 의도가. 얘들아 봐봐. 내가 지금 지상 25m 높이라고 정의를 했잖아. 그러니까 지면에서부터 25m 떨어진 곳에서 돌멩이를 던졌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지면은 우리가 이 녀석이 이 위치 그래프가 여기에 이제 0이랑 만나게 되는 쪽이 이제 지면이었던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여기서 25만큼 더 내려와야 되네.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이 여기가 몇 초일까요? 이런 거 구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변화가 어떻게 될까 하면 3초만큼 변화했으니까 여기가 5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방금? 얘들아 맨 꼭대기에서 땅까지 떨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y 값의 변화가 45잖아. 그러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여야 되니까 여기가 3만큼 떨어져 있어서 그냥 바로 2 더하기 3에서 5초 한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어려워. 당연히 어려운 거야 얘들아. 하지 말걸. 설명 이렇게 더 늘어날 것 같아. 얘들아 이거 는영 풀어. 풀면 나오지 않을까? 그치 나오네. 마이너스 1 또는 5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t 절편이 5네요. 이렇게 하세요. 그냥. 방금 얘들아 우리 여기 뭐냐 이게 대칭축이니까 여기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으면 딱 0이 될까? 45만큼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3의 제곱 5를 먹여야 되니까 3만큼 떨어져 있었겠구나. 나는 이렇게 한 거야. 따라하고 싶으면 따라하세요. 공수 1에서 개깡패예요. 이렇게 풀면. 근데 나도 이거 뭐 민채나 주원이는 알겠지만 내가 이제 열심히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애들이 좀 너무 어려워해요. 이렇게 2차 함수 푸는 걸. 그래서 저 좀 접었거든요.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단 이해는 해보세요. 자, 오케이. 얘들아, 지우기 전에. 그래, 잘 남겼다. 이제 유진이는 그래도 물리를 좀 치니까 이제 알면 얘기하지 마.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이게 뭐일 것 같아요? 유진이 아니? 이거 뭔지 알아요? 안다 yes or no로만 얘기해 보세요. 이게 뭐야? 아니야. 그러니까 yes or no. 알아요? 모를 수도 있죠. 이게 뭐임? 뭔가 알 것 같지? 감 잡았죠? 신기하죠? 이거 뭘 것 같아 얘들아? 너네 다 배워본 적 있어. 너네 다 배워본 적 있어요. 초성 힌트? 욕 아니야? 욕 아니야? 뭘 것 같아?
초성 힌트 진짜 이거 뭐 끝에 건 가속도겠지. 이게 뭐 욕은 아닐 거 아니야. 그쵸? 아 욕밖에 생각이 안 나네. 중력 가속도요. 9.8m/s 제곱 막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단위 조심해야 돼. 세크 제곱이야. 근데 이 녀석 반올림에서 10으로 치는 건데 우리가 중력은 항상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 붙인 거야. 그래서 저게 중력 가속도예요. 오 그렇구나. 나 하나도 안 궁금하죠. 그래요. 넘어갑시다.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거의 여기서 이제 느껴야 돼. 얘들아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무체 운동은 지금처럼 2차원 운동이 기반이에요. 포물선 운동 이런 거 할 때 얘들아 자 너네 기하 배우잖아. 2차 곡선이지. 포물선 2차 곡선이지. 2차잖아. 그래서 우리가 2차원 운동을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2차가 중요해.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지금 10으로 고정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가 상수함수니까 물체는 2차였을 거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가속도를 변형하는 실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위치는 다 2차다. 시각에 대한 2차로 표현이 된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돼요. 과학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저도 물리는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전공이 이제 약쪽이기 때문에 화학이랑 생명을 많이 가르쳤는데 물리는 내가 가르쳐 본 적이 없어. 배운 지도 십수년이 지났어, 얘들아. 물론 대학교 때 뭐 약물을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물리를 배워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 약물이 이제 인체에 어떻게 뭐 시간에 따른 약물의 소실 속도 막 이런 걸 구해요. 너희 타이레놀 먹잖아. 그럼 그 녀석이 막 언제 녹는지 안 궁금해요? 위산을 만났을 때 어떻게 녹고 이런 거 이제 배우는 거야. 그게 이제 다 복잡한 이제 수학으로 배우는데 보통 애들이 그냥 다 암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34번 볼게요.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얘들아 문제에서 발문을 잘 봐야 돼. 지금 나와 있는 그래프가요 VT야. 이 녀석이 VT 그래프이고요. 여기 0초일 때 뭐 속도 0,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VT 그래프로 우리가 위치에 관련된 정보를 추정하면 되는 건데 우리 마치 이런 거야 얘들아. F'X 주고 Fx 막 추론하는 거 있죠? 자, 1번 봅시다. 자, t = 3일 때 운동 방향 바뀌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지금 속도가 3초 직전에는 플러스였는데 3초 직후에는 여기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운동 방향이 바뀐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 참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 t = 2일 때 기억 니은. 자, t = 2일 때요 점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t = 2일 때 속도의 부호가 양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딱 봐도 양수죠? 그러니까 맞네. 자, 3번 t = 5일 때요 가속도가 0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속도가 0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t = 5에서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 0이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속도 그래프에서 지금 5쪽에서는 얘들아 지금 뚫고 지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속도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5초일 때 가속도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0이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뭐 지금 이렇게 지금 뭐 길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여기 뭐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막 이런 녀석들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넘어갈게. 나중에 공부할 때 잘 한번 배워보시고, 얘들아 이렇게 하면 미분이 끝나. 근데요 우리가 이제 미분 쪽에서도 조금
문제들을 한번 같이 풀고 넘어가고 싶은 문제들이 몇 문제가 있거든요. 일단 우리가 필수 예제 수준의 문제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정의를 하면 좋은데, 우리가 261번 볼래요? 131쪽에 261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요거 3차함수 복습할 겸 x세제곱 마이너스 3x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저거 문제 한번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131쪽에 261번이에요. 딱 처음 풀 때 이제 여러분들이 살짝 헤매는 감도 없지 않아 있었어서 제가 한 번 더 풀어드리고 이제 좀 다양한 3차함수 성질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한번 잘 봐야 돼. 우리가 일단 fx 그려야 되니까 미분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3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뿔마 1이 이제 근이니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까지. 오케이? 자, 이러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극대랑 극소를 구해 봤을 거야. 그쵸? 근데 자, 이랬으면 좋겠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딱 보면요 3차함수인데 짝수 차수가 없다? 상수항 포함. 홀수 차수밖에 없죠. 기함수예요. 기함수. 얘들아 너네 그 기함수 우함수 그거 뭐냐? 공수2에 있던데? 공수2에 있어요. 있어. 내가 확인했어. 수업 준비하고 확인했기 때문에. 자, 기함수라는 녀석은 뭐냐면 우리가 원점 대칭 함수야. 원점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가운데 y축에 대해서 여기 딱 만나면 이 녀석이 지금 x축이랑 이런 느낌으로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얘들아 다 대칭성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답을 다 대입해서 구하지 말아달라는 의미인 거예요. 잘 봐. 여기 지금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하나 구했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2였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F2를 구했어. 여기서 2 대입하면 F2가 8 빼기 2니까 또 2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 쫙 연장한 지점에 만나게 되는 게 여기가 이제 2였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이랑 점 대칭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주어진 범위에서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는 이렇게 그려졌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y는 우리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치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녀석이 0이 되는 값이 x equal 뿔마 1이니까 마이너스 1까지 증가하다가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감소하고 1 사이에서 증가한다. 이제 저런 거 잘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3차함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3차함수의 대표적인 특징이 점 대칭인데 마침 그 대칭점이 원점이었었던 거야. 중심이 원점인 이제 3차함수였던 거죠. 대칭점이 원점인. 그래서 기함수인 3차함수는 원점 대칭인데 이게 3차함수 대칭점이랑 똑같다. 요거 받아들일 수 있죠? 괜찮죠? 얘들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 자, 우리가 이제 x절편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볼 건데 이게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묶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값이요 여러분들 루트 3,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루트 3이 이렇게 x절편이에요. 여기까지 동의 가능할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싶은 게요, 내가 지금 이게 3차함수의 대칭점이잖아. 이거 기준으로 극값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칸 간격으로 다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게 지금 여기 기준으로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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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이렇게를 알려주고 싶어. 근데 저거는 얘들아 범용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쌤이 옆에서 수식들로 한 번씩 다 증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자. 자, 넘어가서 3차함수는 무조건 다 성립해.
얘가 어떤 식으로 생기든지 간에 싹 다 성립하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다 지우고 여기에서 해볼게. 얘들아, 방금 우리가 푼 문제는 a 값이 1이었을 때예요. 뭐 뿔마 1? 근데 어차피 제곱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요, 내가 이 녀석을 미분을 때려보면요, 3x제곱 마이너스 3a제곱입니다. 내가 그냥 개수를 일부러 마이너스 3a제곱 x라고 그냥 한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a를 그냥 쌤이 양수라고 정의를 한다면 여기서 f'x가 3x로 묶으면 여기가 x 마이너스 잠깐만 미안해, 합차 공식이죠. x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뭐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잘 봐. 도함수가 마이너스 a랑 a에서 x축이랑 만났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a가 극대 갖는 포인트고 a가 극소 갖는 포인트였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제가 3차 함수를 그렸어요. 3차 함수를 그렸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 여기 값이 지금 마이너스 a고 여기 값이 a였었던 거예요. x좌표 입장에서. 맞지? 맞아.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또 x절편을 내가 구해볼게. 이렇게 되니까 x제곱이 3a제곱이랑 같아지려면 뿔마 루트 3a였을 거야. 그래서 여기 x절편이 루트 3a가 되고요. 이쪽이 마이너스 루트 3a가 돼. 근데 얘들아, 이거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야. 한쪽만 구하면 반대쪽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여기서 이제 외워야 될 공식이 한 가지가 있어요. 3차 함수의 대칭점을 이렇게 x축이 지나고 있죠. 그 x축과 평행한 선이 지나가 있을 때도 똑같아. 여기서 우리가 이 대칭점으로부터 여기랑 여기 사이에 길이 b가 1대 루트 3이에요. a에 대해서 그냥 a만 날라가면 되니까. 이게 길이 b가 1대 루트 3이야. 너네는 무조건 외워야 돼. 지금 빨리 외워. 3차 함수의 대칭점을 이렇게 지나고 있을 때 이 대칭점이 지금 얘들아 x좌표가 0이기 때문에 0부터 a 사이의 거리랑 0부터 루트 3a 사이의 거리가 1대 루트 3이다. 어떠한 3차 함수도 똑같이 다 적용이 되는데 내가 그냥 기함수인 게 제일 예쁘니까 이걸로 유도를 해주는 과정이에요. 임의의 3차 함수 다 성립해요. 3차 함수가 점대칭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냥 그 대칭점이 그냥 내가 예쁜 원점으로 지금 유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외우고 싶으면 지금 머릿속에 넣읍시다.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잘 봐야 돼. 내가요 마이너스 a를 대입하게 되면 y 값이, 자, 마이너스 a를 대입하게 되면 y 값이 여기서 2a제곱 이렇게 나오지 않니? 마이너스 a 세제곱에 미안해 2a 세제곱, 그쵸?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3a 세제곱이니까 2a 세제곱이었을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y 값이 2a 세제곱인데 내가 이거를 상수함수로 연장을 시켰어. 2a 세제곱. 그럼 내가 이 fx랑 2a 세제곱이랑 만나는 점을 조사해보면요, x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x에 그 다음에 는 2a 세제곱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a 세제곱은 0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 나왔겠죠. 그리고 지금 이 녀석은요 마이너스 a에서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 녀석이 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인수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얘들아, 근데 너네는 조립제법 편하지? 알겠어, 조립제법 한번 써줄게. 근데 내가 조립제법 틀리면 말해줘야 돼. 1, 0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2a 세제곱 이렇게 하고 인수분해하지. 그래 그래. 마이너스 a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쓰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 그냥 내려왔어. 나 이제 기억났어요. 여기 1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어이구 0 이렇게 됐다.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제곱이야. 인수분해 되죠? 뭐 대입하면 돼? 줬다 적는 게 아니지. 2a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적니? 보통 이렇게 적고 여기서 인수분해 하나? 그래 그래.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나? 이거 2차식이니까 그냥 바로 할까? 동의할 수 있겠죠? 그래. 그러니까 얘가 또 이렇게 되니까 이 녀석 제곱에 x 마이너스 2a 이렇게 나오는 거 보여? 맞지 맞지? 우리 3차식 인수분해 한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접하고 접하니까 인수가 두 개 있는 거야. 그리고 이쪽 한쪽이 2a였었던 거죠. 동의하세요? 2a.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느껴야 돼. 여기 값이 지금 2a잖아. 그러면 여기 대칭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극각 갖는 지점이랑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여기가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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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 근데 저쪽은 이제 너무 대충 그었네. 이쪽에서 만나는 지점이라 이렇게 만나게 되는 지점이랑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a였었던 거예요. 얘는 점대칭이니까 여기가 지금 2a, 2a 세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세제곱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래프가 근데 너무 이게 어렵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극대랑 극소에 접하는 상수함수 이렇게 그었을 때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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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성립이 되는 거야. 그거를 내가 좀 더 깨끗한 거에서 다시 한번 그려줄게. 이렇게 있을 때요.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접하고 이쪽에 이렇게 접했을 때 우리가 여기 대칭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임의의 3차함수 다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있었겠죠? 여기 이 네모 박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녀석들이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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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성립해요. 방금 배웠던 저 식에서 얘기하면 이쪽이 지금 2a, 2a 세제곱이고 여기가 원점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세제곱 이런 식으로 점대칭이 됐고 여기가 a, 이쪽은 마이너스 a, 여기는 0, 여기는 2a, 여기는 마이너스 2a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점대칭이야. 그리고 얘들아 이쯤 됐으면 또 기억해놔도 좋아요. 뭘 기억하는 게 좋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3차함수를 보면 2a 세제곱 마이너스 2a 세제곱이 각각 극대 극소야. 근데 여기서 최고차항 계수가 달라지거나 평행이동이 들어가게 되면 또 달라지겠지? 하지만 괜찮아요. 최고차항 계수가 달라지면 여기다가 그냥 최고차항 계수 뭐 k면 k만 곱하면 돼. 마이너스 k면 절대값만 씌워주면 돼요. 그래서 막 저런 공식들이 있어. 2a 세제곱 k 막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y축 평행이동까지 했어. 그럼 뭐 q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 돼. 평행이동 전 거를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평행이동 시켜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공식들이 있는데 얘들아 근데 솔직히 지금은 너네가 이거는 그냥 대입을 열심히 하면 구할 수 있잖아. 이거 A 대입해가지고 뭐 하면 되잖아. 근데 이런 거 A를 빨리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어. 그러면 이거를 빨리 찾는 방법은 뭐냐면 잘 봐. 내가 이 녀석을 미분하지 않고도 여기 극소나 극대를 갖는 지점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값은 그냥 대입하면 되니까 내가 지점을 찾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 식을 딱 보자마자 x절편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루트 3a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대칭점으로부터 루트 3배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그 값을 갖는 지점까지는 a만큼 떨어져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바로 찾고 싶었던 거라는 거지. 뭐 물론 얘들아 방금 우리 구한 너네가 문제 푼 게 이거잖아. 이제 이거를 딱 보고 얘가 x절편이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3이네? 그러니까 그 값을 뿔마 1에서 갖겠네? 가 바로 그냥 미분 안 때리고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미분은 그냥 때리면 식이 쉬워서 바로 나와. 근데 내가 지금 이거를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는 식이 좀 많이 더러워요. 그리고 대칭도 원점이 아니야. 그래서 더 구하기가 조금 귀찮아지고 막 문자도 껴있고 이러거든요. 근데 비율 관계를 알면 미친 듯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쌤이 알려는 드리는 거야. 그리고 유도하는 과정도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임의로 그냥 x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x 잡고 그냥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지금 공식 증명하는 거 있잖아. 이런 것도요 지금 이거 원점으로 안 잡고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잘 봐. 우리가 3참수를 공부하는 단계니까 오, 깔끔해졌죠? 내가 이 함수를 얘를 그냥 x축으로 지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잘 봐. 여기가 0이고요. 여기 중근을 내가 3a로 잡았다?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게 다 증명이 돼. 보여줄게. 내가 이 함수 fx가 최고차항계수 일자리로 그냥 할게. 그러면 이 녀석은 x-3a의 제곱이야. 왜냐? 내가 지금 x축이랑 0이랑 3a에서 만나고 있는데 3a에선 두 번 만나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그래프 생겨 먹은 모양을 보고요. 지금 이렇게 3차 함수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근관계에 의해서. 최고차항계수 1이라고 했으면.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미분을 직접 해보면 돼. 이거 미분하면 우리가 곱의 미분법을 쓰면 그 다음에 x에 이렇게 되거든요. 곱의 미분법 쓴 거야. 그러고 나서 여기서 x-3a로 묶어. 그러면 지금 얘로 묶으면 얘 하나 남고 그 다음에 뒤에는 2x가 이렇게 더해졌겠죠. 그럼 이게 지금 3x 빼기 3a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3으로 묶어내면 x-a 이렇게 돼. 그러면 이게 지금 그 값을 갖는 지점이 a랑 3a였단 소리거든. 근데 3a는 중근이었으니까 당연히 그 값을 갖는 게 보장이 되어 있는 거고 요 지점이 플러스 a라는 게 이제 나온 거지. 이거 능령되는 값이 x equal a니까. 이거 이해되겠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대칭점은요. 이 두 점의 x좌표의 평균이야. 극대와 극소의 x좌표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 지점이 이 a라는 게 밝혀졌어. 맞지? 여기까지 동의하겠어? 그 다음에 여기서 a라고 밝혀진 녀석을 내가 fx에다가 대입해. 그러면 fa를 구하면 fa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녀석이 a를 대입하게 되면 a의 마이너스 2a의 전체 제곱이라서 이 녀석이 4a 세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fx equal 4a 세제곱 다시 풀어주게 되면 여기가 4a라고 나와요.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 x-3a의 제곱이 4a 세제곱 이거를 풀면 4a가 나온다는 거야. 선생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4a 한번 대입해 보세요. 4a 곱하기 a제곱은 4a 세제곱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가 4a가 맞았던 거야. 다른 쪽은 a가 중근이었겠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x-a를 중근으로 갖고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가 대입하면 나온다는 거 확인해. 그럼 이제 알 수 있죠. 아까 거랑 똑같아. 0, A, 2A, 3A, 4A, 1대1, 1대1, 1대1 이렇게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모든 임의의 3차함수에 대해서 싹 다 성립합니다. 외워놓으면 아주 좋겠죠? 대칭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지점이 동일한 거리에 있고 또 동일한 거리만큼 갔을 때는 아까 이동한 거리의 2배를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배 이동하는 거야. 대칭점에서부터 내가 여기까지 뭐 K만큼 올라갔어. 그럼 이제 2K만큼 감소하는 거고 여기서 K만큼 감소했어. 그럼 2K만큼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3차 함수가 다 저래요. 그래서 지금 요 머릿속에 이 그래프를 딱 넣어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대1, 1대1, 1대1 대칭점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 배우고 너네가 유도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그냥 3차 함수 잘 배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너네가 참고서에 보면 없어요. 없거든? 이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막 다른 막 인강 교재나 뭐 다른 대형 강사들 교재사야 나오는 내용이에요. 해설지 같은 데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성질을 외워야 돼. 왜냐? 교육 과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겁나 많이 나와. 알고 있으면 말도 안 되게 편하기 때문에 지금 넣으세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래프로 뭘 외워두면 좋냐면 지금 일단 요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내가 지금 1대1대 1대1 성질을 증명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대표적으로 예시 들어준 요 그래프로 우리가 대칭점 기준 극각 갖는 포인트랑 그 다음에 x절편 사이의 비율이 1대 루트 3인 것도 외워 놓으세요. 얘들아 이 그림에서 저 요소까지 같이 설명하면 또 이렇게 돼. 봐봐. 대칭점이 지금 2a, 모식이잖아. 요거 진하게 x축과 평행한 거 하나 그려. 그렸어? 여기 교점이 생겼잖아. 그치?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2a가 지금 기준이야. 극점까지 지금 a만큼 떨어져 있는 거 보이니? 2a에서 3a로 갔으니까 a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율이 여기서 a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쪽까지는 루트 3a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지점의 x좌표를 내가 표현하고 싶으면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2a 더하기 루트 3a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루트 3이 1.732 이 정도 되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732a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4a랑 좀 많이 붙어 있는 느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쪽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 2a에서 빼기 이쪽은 이제 2a 빼기 루트 3a 이런 식으로 되겠지? 왜냐면 이쪽에 빼기 a 했으니까 빼기 루트 3a 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임의의 3차 함수에 대해서 싹 다 성립하는 거다. 얘는 아무리 늘리거나 줄여도 늘리거나 줄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3차 함수를 y축 방향으로 뭐 늘리고 뭐 x축 방향으로 늘리고 줄이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야. 어떤 3차 함수건 이거를 막 얘들아 이걸 너네가 지도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또 늘리고 또 줄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잖아. 늘리고 줄여도 모든 3차 함수에 대해서 다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워놓으면 평생 안 까먹어야 돼. 외워놓으세요. 난 말했어. 좋은 성질이에요. 좋은 성질. 그래. 여기까지. 쌤이 이건 뭐 강의 정리해서 올리면 뭐 나중에 또 보고 싶은 사람 보시고 또 가봅시다. 얘도 뭐 4차 함수 쪽 함수의 그래프 파트 뭐 이렇게 빈 공간 있는 곳에다가 적어 놓으면 좋아요. 책 빈 공간들 있죠? 어디다 적으면 좋을까? 사차 함수
급각까지의 조건이라 여백이 좀 많은 쪽이 있으면 좀 좋을 텐데. 일단 제가 눈으로 파악되는 거는 120쪽에 그 17번이랑 거기 사이에 여백이 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림이 안 그려져 있다면,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이제 노트에다가 따로 정리하시면 되고, 아니면 얘들아 뭐 앞에 뭐 이런데 이제 좀 여백 있잖아. 그런 데다가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따로 또 공부를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런 4차 함수가 있어요. 얘들아, 미분해 볼게. 얘를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곱의 미분법 한 거야? 아니면 얘들아 이거 힘들면 그냥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거기서 그냥 미분해도 돼.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공통인수 그냥 바로 묶어버리려고. x 제곱으로 묶이겠죠 여러분들? x 제곱으로 묶으면 이쪽이 3x 마이너스 4a에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x 마이너스 뭐라는 거야. 계산력이 진짜 쉽지 않죠 여러분들? 12a야. 이렇게 3x 마이너스 12a 더하기 x니까 내가 4로 묶어내면 4x 제곱에 x 마이너스 3a 이렇게 나와요. 동의? 좋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 녀석을 가지고 4차 함수를 그려볼 건데 한번 잘 들어보자. 자, 이거는 3차 함수기 때문에 내가 x축에서 0이랑 접하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 이쪽이 이제 3a야. 여기 0이고. 동의? 얘들아, 그리고 우리 방금 배운 거 써먹자.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다시 연습. 여기서 이 극소를 갖는 상수함수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으면 여기, 저기, 여기까지 합쳐서 다 1대1대1대1이었던 거라서 여기가 3에 해당하는 비율이 3a라서 여기가 a, 2a, 3a 이런 식이었었던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a를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a로 등간격이라는 거야. 그 조그만한 포스트잇은 어림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뒤에 설명할 내용이 더 많아서. 하나 더 뜯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4차를 그릴 거잖아. 자,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 잘 들어야 돼. 이런 식이야. 근데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주잖아. 이게 이런 식으로 샤프하게 올라가요. 샤프하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브로드하게 올라가면 안 돼. 샤프하게 올라가야 돼. 저 새끼 왜 영어 쓰지? 막 이럴 수 있는데 뭐라 얘기해야 돼? 널찍하게 올라가면 안 되고. 이렇게.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잘 들어봐. 이 녀석이 0이 되는 값은요 000,4a야. 4개가 있는데 3중근과 한실근이에요. 4차 함수가 갖는 근의 양식이 그게요 여기입니다. 빵빵빵 4a.
받아들일 수 있다. 나 이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3a.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성질은 뭐냐? 우리가 이 극소를 갖는 지점에서 삼중근까지의 거리비랑 단근까지의 거리비가 3대 1이에요. 뭐든지 다 성립합니다. 극소를 갖는 포인트에서 극값을 갖는 포인트에서 삼중근까지 거리비와 단근까지의 거리비가 그러니까 1근이지 1근? 뭐 한실근? 그래 한실근 사이의 거리비가 3대 1이야. 암기하세요. 얘들아 여기서도 한 가지 재밌는 성질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3차도 극값 갖는 포인트가 2a잖아. 2a에서 중근까지의 거리와 단근까지의 거리가 2대 1이야. 극값을 기준으로. 얘들아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야. 내가 만약에 0을 기준으로 근데 여기는 이 녀석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근이 아닌 쪽에서의 극값 기준으로 2대 1이야. 외워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4차함수가 이렇게 삼중근과 한실근을 갖는 경우에는 우리가 재빠르게 여기를 찾아낼 수 있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이게 봐봐. 미분을 안 하고도요. 얘가 지금 0이 삼중근이고 4a가 단근이지. 그러니까 0과 4a 사이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면 돼요. 근데 그게 3a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선분의 길이가 4a잖아. 4a라는 길이에다가 4분의 3을 곱하면 극점이 나온다는 거야. 그게 3a인 거죠. 이거 납득 가능할까요? 그래서 식이 만약에 뭐 이렇게 나왔어. 알겠습니다. 좀 더 예쁘게 수정. 너무 쉽게 줬나? 얘들아 4차함수가 졌다고 생겼대요. 이거 보자마자 극소 갖는 포인트 찾을 수 있겠어요? 뭘 것 같아? 0? 0 맞죠? 누가 0이라고 입모양 한 것 같은데 내가 헛게 보이나? 얘들아 3중근을 갖는 지점이 지금 3이잖아. 단근을 갖는 게 마이너스 1이잖아. 요 사이의 길이가 4야. 근데 이게 지금 요쪽으로부터 3칸 멀어지고 요쪽으로부터 1칸 멀어진 지점은 0이죠. 그래서 0에서 극소값을 갖는 거야. 가 바로 보이는 거야. 저걸 미분 안 하고도. 신기해요 선생님. 그래서 저거 0 대입하면 극소값 마이너스 27 바로 나와요. 끄덕끄덕.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납득돼요? 좋아.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진짜 중요해. 맨날 중요하대. 여기가 3a를 대입하게 되면 y 값이요. 마이너스 27의 a 4제곱이에요. 암기하세요. 맨날 암기야. 내가 암기하라고 하는 거는 나 고2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네는 나중에 또 배우겠지. 저한테 너네 외워야 돼요. 근데 얘들아 왜 이렇게 많은데 다 유도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4차 함수에 이제 내가 극소를 봐. 그러면 이제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야. 바로. 물론 이 녀석을 직접 대입해서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관계식에 맞춰서 지금 이 값을 이용해서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a가 지금 여기는 얼마인지 몰라. 근데 얘들아 자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선생님, 내가 알고 있는 건 요식인데 여기는 지금 막 평행이동 된 느낌이잖아? 지금 x 세제곱 이런 게 없잖아? 이 녀석의 세제곱이잖아? 내가 이 녀석에서 내가 뭘 대입해야 저게 나오는지 아니면 저기서 a 값이 뭔지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 내가 얘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해도 얘들아 극소값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얘를 지금 이렇게만 움직이는 거잖아. 맞지? 나는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원점이 되게 바꿔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x 이퀄 3에서 3중근 갖는 거잖아. 내가 얘를 원점으로 당겼어. 그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러니까 즉 x 대신에 x 플러스 3 대입한 거지.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4가 되지. 그럼 마이너스 4에서 단근 같겠지. 근데 그게 4a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a 값은 1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넣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을까 1을 넣을까 막 이제 이런 게 고민이 될 거 아니야. 뭘 해야 될까요? 뭘 대입해야 될까? 만약에 내가 저 평행이동 시켰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0을 대입했을 때 지금 마이너스 27이 나온다는 거 오케이인데 내가 이 녀석을 평행이동을 했단 말이야. 아 미안해 얘들아 3a를 갖다가 넣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a 값을 찾은 게 방금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7을 그냥 갖다 넣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7로 바로 얘기를 하면 된다는 소리야. 잘 들어봐. 내가 이게 평행이동이 돼서 바꾸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냥 구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정답이 나와. x에다가. 근데 내가 이것조차 귀찮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4가 4 곱하기 1로 바라보고 내가 그냥 1을 대입하겠다는 1을 마이너스 27에 곱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27의 a 4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a 값을 1로 찾고 그냥 여기서 극소값을 마이너스 27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거는 막 너무 막 크리티컬하게 중요한 공식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그래. 그때그때 구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많이 풀다 보면 외워지거든? 왜냐면 계속 27의 배수가 나와. 극소값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축이 예쁠 때. 그래서 쌤도 이거 학창시절 때 내가 이거 뭐 외웠겠니?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에 없었어. 참고서에 없어. 근데 이제 혼자 막 문제를 푸는데 뭔가 자꾸 27의 배수가 나오는 거야. 맨날 답이 마이너스 27 아니면 마이너스 뭐 54 아니면 뭐 마이너스 108 막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좀 뭔가 이상하잖아. 이상한데.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렸는데 그게 항상 다 3중근 가질 때 4차 함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미지수 두고 해봤죠. 그랬더니 저런 공식이 있더라 가 된 거야. 자, 일반화를 시켜드릴게요. 일반화를 시켜드릴게요. 일반화. 갑자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다항식이 있습니다. 뭐라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알파라는 지점에서 P중근을 갖는 거야. 중근의 개수가 P개야. P개. 근의 개수가. 그 다음에 베타 컴마 0에서 Q개의 근을 갖는 거야. 그냥 쌤이 편의상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저 일반화된 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뭐 5차 함수는 뭐 그릴 일이 없겠지만 그런 거 풀 때 도움이 되니까 한번 들어봐. 유도해 주는 거야. 논리적으로. 이 녀석을요. 미분을 한번 때려보면요. 얘들아 그냥 들어봐. 합성함수 미분을 해야 되지만요. 일단 앞에 거 미분을 하면 x-알파의 p-1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그대로 더하기 x-알파의 p제곱 그대로 써준 거에서 이제 뒤에 거 미분하면 q의 x-베타의 q-1제곱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띠용. 우리 x의 n제곱 미분하면 n의 x의 n-1제곱이잖아. 이걸 어떻게 접근한 거냐면 내가 지금 x의 p제곱이랑 x의 q제곱이랑 곱한 것을 곱의 미분법을 때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곱의 미분법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고 더한 거였거든요. 그 fx, gx 곱한 거 미분하면 f'x 곱하기 gx랑 fx 곱하기 g'x를 더한 거였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이제 미분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하면 개수 내리고 하나 깎고 그 다음에 xq 제곱은 그대로 하고 이거를 저렇게 한 거야. 선생님 근데 얘네는 뭐예요? 그냥 이거 미분하면 어차피 1 되는 거 똑같기 때문에 그냥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적어도 돼. 여기까지 적고 그럼 이제 얘들아 봐봐. 여기서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요. 공통인수가 겁나게 보여요. 일단 2가 공통인수야. 2. 아 뭐라는 거야? 아 2가 없구나. x-알파랑 x-베타가 인수로 나올 텐데 얘들아 봐봐. 여기 기준으로 잘라서 생각하는 거야. 앞에는요 x-알파가 p-1개 있고요. 뒤에는 p개 있으니까 얘들아 누가 더 많은 거야? 얘가 더 많은 거지. 한 개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때 p-1로 묶어낼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 논리로 여기 q고 여기 q-1 있는데 여기가 q-1로 묶였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서 남은 녀석은 px-베타야. 그 다음에 이쪽은 qx-알파야. 곱하기니까 저거. 여기까지 납득 가능? 여기까지 납득 가능? 별거 없네요 선생님. 맞아요. 여기서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할 거냐면 잘 들어야 돼. f'x에서 지금 저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얘들아 이 지점이 0이 되는 값을 조사할 거야. 과연 뭘까? 물론 얘들아 이거 능령하게 되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체가 0인데 뭐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에서 지금 이미 중근 느낌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 값은 보장이 된 거고 그러니까 뭐 접하고 있거나 이런 거 보장된 거고 요쪽이 궁금하다 이거야. 왜냐면 얘는 지금 얘들아 마음을 열고 봐봐. x의 개수가 p 플러스 q예요. 그 다음에 잔챙이들이 이항시켜서 넘어가면 얘들아 p 베타 더하기 q 알파거든요. 그러니까 x 값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p 플러스 q분의 자 너네한테 어떻게 써주는 게 좋을까? p 대 q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 써줄게. q 알파 더하기 p 베타예요. 얘들아 잘 봐봐. 우리 a,0이랑 b,0을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할 거거든요. 그럼 우리 공식상 2 더하기 3분의 크로스 해가지고 여기 2b 크로스 해가지고 여기 3a 한 다음에 더해주지. 그럼 얘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ab를 자 내가 저 점을 각각 라지 A, 라지 B라고 했다면 공수 2 복습이야.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한 점이죠. 괜찮죠? 마음을 열고 봐. 알파, 0과 베타, 0을 P 대 Q로 내분한 점이야. 오! 허거덩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알파랑 베타에서 뭔가 중근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녀석의 내분점의 B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봐. 아까 4차 함수를 예시로 들어줄게. 이쪽이 3이었고 이쪽이 1이었다 생각해봐. 그러면 지금 P가 3이고 여기가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x-알파의 세제곱이고 x-베타의 1제곱이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생긴 녀석에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면 요 극값을 갖는 x좌표는 우리가 4분의 그 다음에 3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죠. P가 3이고 그쵸?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잠깐만 뭐라는 거야. 거꾸로 적었다. Q가 3이 아니죠. P가 3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3이니까 우리가 이쪽에 해가지고 3베타에 더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적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3대1 내분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쪽에 더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큰 쪽에다가 3배를 해줘야 된다라고 암기가 되는 거야. 이쪽에 더 가까워야 되니까. 왜냐면 이게 두 개가 만약에 얘들아 개수가 2, 2였어. 그러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중점이었겠죠. 근데 중점보다 지금 얘들아 봐봐. 이런 게 되게 중요해. 이게 지금 2베타 더하기 2알파를 4로 나눈 녀석은 이 녀석의 중점이니까 여기지. 근데 지금 봐봐. 베타가 알파보다 크잖아. 근데 베타 쪽이 개수가 늘어나고 알파 쪽이 준 거면 이 전체적인 값은 커진 거잖아. 요거 이해 가능? 그러니까 똑같은 얘 베타가 알파보다 커. 근데 이쪽에 하나 더해주고 알파를 하나 빼준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더 커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잘 외워지지 않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거 1대3, 3대1 저거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쓰면 막 방금처럼 삑 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의미를 좀 곁들여가지고 같이 써주면 좋아. 그러니까 요 값이 큰데 이 녀석에다가 3배를 해줘야 얘랑 가깝겠다 이런 느낌으로 저렇게 적어달라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아까 같이 막 좀 더럽게 나온 녀석이 있었잖아. 뭐 x 플러스 3의 제곱에 x 플러스 3의 세제곱에 x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왔어. 아까 뭐 마이너스 3의 플러스 1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대충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잖아. 근데 또 3대 1 하니까 또 0인 걸로 알려줬고 그 다음에 얘들아 나 그냥 진짜 아무렇게나 적는 거야. 만약 이렇게 됐어. 겁나 더럽죠. 이게 차이가 7이니까 딱 안 나눠 떨어진단 말이야. 요럴 때 미분해서 계산 때리면 진짜 더럽거든.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이게 더러워. 진짜 더러워. 미분해가지고 막 계산하면. 근데 우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지금 여기가 중근인 쪽이 마이너스 4고 여기 단근인 쪽이 3이잖아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녀석을 3대 1로 내분하는 점만 잘 구해주면 되는 거야. 요거 맞아요? 괜찮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도 갈려. 잘 봐. 마이너스 4, 3 적고 그냥 3대 1 해가지고 계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빠르게 한 거야? 근데 뭐 구해도 돼.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또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쌤이 맨날 이제 가르칠 때 맨날 기하적, 비율적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한단 말이야. 우리가 요 선분의 길이는 7이에요. 7을 3대 1로 먼저 쪼개. 그럼 쪼갤 때 어떻게 바꾸냐면 얘를 잽싸게 변형을 시켜요. 어떻게 변형을 시키냐면 이 녀석이 지금 3대 1이면 전체 비율이 4잖아. 그러니까 4분의 28 같은 걸로 바꿔놓는 거야. 그럼 여기가 4분의 21이고 여기가 4분의 7인 게 이렇게 바로 보이게 되는 거지. 이게 3대 1이야. 근데 우리가 이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 3에서 4분의 7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4분의 12에서 4분의 7을 빼니까 4분의 5로도 구할 수 있어. 물론 뭐 내분적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도 뭐 빠르고 좋은 선택이지만 저게 암산이 되면 저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배워가라는 이야기인 거야. 4차 함수에서도 주장창 비율관계를 써먹습니다. 우리가 공수2 같은 거 배울 때도 이제 뭐 직방, 원방 풀 때 고이들은 알겠지만 지금 계속 우리 비율관계 이런 걸로 문제 풀죠. 그러니까 쌤이 저런 식으로 문제 많이 풀지. 알아야 돼. 저렇게 지금 3차 함수, 4차 함수에서도 저런 게 보이면 계산이 압도적으로 편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 그리고 내가 여기가 궁금한 거야. Y좌표가.
그러면 4분의 7을 대입해야 되는데 얘 좀 한숨밖에 안 나오잖아. 맞지? 짜증나지? 근데 우리 아까 배운 공식 중에 뭐가 있었냐면 마이너스 27a 4제곱 있었어요. 얘가 뭐냐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기가 4a였을 때 내가 a 값을 구하고 4제곱 때린 다음에 마이너스 27배 하라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a를 어떻게 구할 거냐가 궁금해야 되는 거야. 근데 a는 간단해요. 저 선분의 길이에다가 4로 나누면 돼. 앞으로 외워놔도 좋아. 선분의 길이 나누기 4. 그때그때 a를 구하기 귀찮으니까. 그래서요, 이 선분의 길이가 지금 얘들아 4a잖아. 4a를 4로 나누면 a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여기 선분의 길이 7이었잖아. 4로 나누면 4분의 7이지. 4분의 7에다가 4제곱 때리고 마이너스 27만 하면 이게 극소값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빨라져. 특히 내신할 때는 말도 안 되게 빨라. 이거 계산 다 하면 실수 분명히 날 수 있거든. 이거 극값 구하는 것도 이거 비율관계 모르면 이거 미분하다가 막 계산 꼬이고 막 난리 부르스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율관계를 알고 있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응용이 돼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이거는 근데 뭐 열심히 계산해야겠죠. 근데 이 정도까지 숫자는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적당히 2분의 3 정도로는 되게 나오지. 내가 지금 숫자를 대충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식의 험난한 답이 나왔는데 이제 그럼 외워지겠다. 삼중근과 단중근의 차가 선분의 길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근과 근 차야. 차이에다가 4로 나눈 다음에 4제곱 때리고 마이너스 27 곱해주면 극소값이 나와요. 평행이동 고려하지 않았을 때. 그럼 이제 평행이동 나중에 하면 이제 더 빨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이런 공식이 아니야. 우리가 메인으로 3차 함수, 4차 함수 다 미분 때려서 정석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너네가 그 짓거리를 그만하고 싶은 순간이 와. 쌤이 그랬거든. 맨날 미분하면서 그리니까 제가 짱나는 거야. 근데 이게 또 막 그런 게 있었어. 컨디션이 좋으면 또 막 그래프가 막 바로 보여. 막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뭐 단순하니까 뭐 이렇게 막 보이고 하겠지만 이런 간단한 그래프 그리면서 근데 여기 맨날 1이고 여기 맨날 2네 막 이러면서 막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공식이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뭐지? 하면서 이제 일반화를 시켜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을 이런 식으로 두고 일반화를 시키면서 막 여러 가지 막 공식들을 막 유도하면서 그런 식으로 막 공부를 했던 거지. 얘는 이거는 3a로 두면 여기가 0, 여기가 3a라서 여기가 2a가 나온다. 2대 1이네.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저런 것도 해보는 거고. 저런 거 해봤더니 이제 딱 내분점 나와가지고 오 신기하군요.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3차나 4차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어차피 인수 2개 쪼개 먹어도 뭐 3개 1개까지밖에 안 되잖아. 뭐 4중근이 나오겠어? 참고로 4중근 그래프는 얘들아 그냥 이차 함수처럼 생겼어요. 이게 x-알파의 4제곱 그래프예요. 그냥 이차 함수인데 뭔가 좀 찐따같이 생겼어. 너네가 지오지브라에서 보면 살짝 이게 이차 함수를 좀 뭔가 잘생긴 느낌이야. 샤프하게 촥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좀 뭔가 되게 띨빵해요. 뭔가 막 눌려있는 느낌? 사각턱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지오지브라에 한번 쳐봐. 이거 처음에 보고 좀 많이 띨빵하게 생겨서 좀 그랬거든요. 무튼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줬지만 우리가 주로 나오는 숫자는 이 녀석들이 다 1과 3 사이예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1과 3 사이에서 정의되는 숫자들로 나오니까 굉장히 간단할 거예요. 그리고 요런 거는 언제 나왔었냐면 이제 수리논술 같은데 제시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얘들아 쌤 때는 6차 함수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6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있었어. 함수를 그리란 얘기는 없었는데요. 초고차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5차랑 6차를 풀게 했어. 험난한 세상이었어. 험난한 세상.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빼고 다 뺀 거지. 근데 또 막 6차 방정식 빼면 또 6차 함수가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막 인터넷에 막 쳐보고 막 그랬죠. 그래프 프로그램 이용해서 막 그리는데 막 내가 이 녀석이랑
해야 되나 했는데 다행히 우리 때도 거기는 그냥 좀 교양서적 같은 파트였기 때문에 좀 잘 안 나오는 유형이었고, 너네도 가끔 문제 풀다 보면 오차식이 나올 때가 있어. 오차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이나 이런 거 관계를 바탕으로 막 교점의 개수를 찾는 데에는 가끔 나와, 오차식이. 너네 시험에 안 나오길 바래야죠. 가끔 튀어나오던데. 대전고도 5차, 6차, 막 7차 막 이런 거 있던데요. 무조건 뭐네?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게 학교 바이 학교를 너무 많이 타서. 근데 요즘은 거의 뭐 안 내는 추세로 가고 있긴 한데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얘들아, 오늘 우리 배운 거는 3차, 4차 비율관계.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이 이제 비율관계 가지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3, 4차 함수를 이제 다 끝낸 거야. 다 끝낸 거. 더 이상 이제 알려드릴 게, 물론 더 가르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많지만 요 정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아도 대체로 뭐 센이나 기출문제 뭐 중반 정도까지 풀 때는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가급적 이제 권장하는 바는 뭐냐면, 앞에 함수의 극한이나 연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행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그렇게 기억이 남지 않고, 왜냐면 문제풀이 기법이 좀 강해. 그쪽 단원의 성격이. 그냥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어디로 다가간다 뭐 이 정도만 알면 사실상 이제 뒤에 미분을 이해할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건, 선행을 하는 친구들은 내가 지금 이번 여름방학 때 어떠한 3차 함수나 4차 함수를 만나도 잘 그려낼 수 있는지, 그게 목표가 돼야 돼. 그것만 돼도 돼요. 그 다음에 내가 그 3차랑 4차를 어떻게 내가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근데 그게 보통 우리가 제한된 범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갈라지게 되는 건데, 너네가 이제 3차 함수를 보고 쫄지 말고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제 갑자기 공수 원 같은 데서 고차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그게 그냥 3차 함수 그래프로 보여요.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꿀을 빨아봤으니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나는 다 고3 걸로 풀었어. 선행을 다 중3 때 마쳤었기 때문에 그냥 막 미분 때리고 혼자 막 그러고 앉아 있었거든요. 고1 때. 쌤 몰래 혼내니까 막 서술형 8문제씩 나왔어, 쌤 학교는. 근데 서술형 때 그럴 순 없잖아. 객관식 풀 때 막 그렇게 풀고 뒤에는 이제 고일스럽게 풀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좀 선행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선행을 하려고 하는 게 얘들아, 단순하게 그냥 뭐 많이 배웠다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야. 이 선행 내용을 어떻게 현행에 버무릴지를 계속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